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일단 대보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AWS의 기남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과거에 내가 SK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나도 뭔가 SK랑 연관이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 막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한 6년 전까지 SK 관련된 SK 플래닛 그다음에 11번가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를 갔다가 AWS 조인한 SK 엑스 SK인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 네, 사실 제 이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텔코 솔루션 그 텔코의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이진우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에이전트가 어떻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 발전 때문에 개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그 상황 안에서 AWS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실 저도 오랜 시간 개발을 해왔고 개발자 출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개발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드의 로직이나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할지 원하는 기능을 거기에 코드를 넣어서 자동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LLM이 나오면서 사실 많은 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에, 예전에는 데이터라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바깥에 존재했지만 이제 LLM 안쪽에 데이터들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등장하는 모델들이 추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에는 툴루즈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외부하고 인터랙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커져나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나 시스템을 대신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론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AI 에이전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에이전트를 성숙도 측면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도라는 건 인간이 얼마나 개입하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봤을 때요. 크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추종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AI가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를 인간이 요청할 때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하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추종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채팅이나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AI 서비스들, 보통 프로그램 같은 LLM 같은 경우는 언어를 잘하니까 언어를 잘하지만 그 정도의 자기 아는 지식에서 응답과 요청과 응답을 하는 그런 정도의 AI를 이런 추종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지원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AI 에이전트, AI 어시스턴트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도구를 LLM이 활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AI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이때 요청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하고 응답을 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정의하지는 않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단계가 이 지원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세 번째 협업의 단계인데요.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인간이 이제 지시나 요청이 아니고 목적을 설정하면 AI 에이전트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AI가 매번 같은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가 방법을 찾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응답이나 다른 솔루션을 찾아서 목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개척의 단계인데요. 이건 사실 뭐 완전한 자율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쯤 되면 이제 사람은 뭔가 정의를 하거나 목적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버넌스 관념에 관리만 하고 AI가 자율적으로 요청을 생성하고 플래닝하고 액션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단계들이 첫 번째나 추종이나 지원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 시대의 에이전트들은 저 두 번째 단계까지 안에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가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뭐 관련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고, 조직 간에 저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에이전트를 믿을 수 있어? AI를 믿을 수 있어? 그래도 최종은 내가 승인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신뢰나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까지도 필요한 필요한 단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고요. 가트너는 어느 정도 이 장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트너에서 올해 초에 2028년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3분의 1이 자사의 제품에 AI 에이전트를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때쯤 되면 28년이면요. 일상생활의 의사결정 15%가 AI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트너는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율은 작년 24년이죠. 작년만 해도 거의 0%에 가까운 비율이었는데 1년 만에 거의 33%, 15%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사실 발표는 올 초에 발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사해 보면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가 굉장히 시대를 빨리 바꾸고 있는 거라고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 효과적으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AWS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델입니다. 다양하고 특화된 모델들이고요. 멀티모달 LLM이나 뭐 요새 멀티모달은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이건 굉장히 당연하고, 특히 에이전트에 특화된 협업을 시키거나 에이전트를 오가나이징 할 수 있는 LLM들이 여기서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요. 결국 LLM들을 다양한 에이전트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LLM이나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 에이전트를 잘 만들고 잘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AWS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기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도구들이 충분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MCP나 A2A 같은 에이전트를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도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을 쉽게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다양한 시스템들도 모니터링이나 관리하는 툴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에 맞게 효과적으로 동작될 수 있는 것들이 지원돼야 에이전트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LLM이 가장 잘하고 효과적인 하울링이 잠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LLM이 최근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LLM이 최근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툴들 되게 많이 써보셨을 텐데, 에이전트한테 코드를 만들게 시키고 그 코드의 샘플이나 아니면 코드를 직접 활용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에이전트 환경이 되려면 이 LLM이 생성한 코드가 어딘가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샌드박스 환경 같은 것들 주어진다면 굉장히 LLM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인데요. 완전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뭔가를 잘 만들고 생산성 있게 하려면 결국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생산성은 결국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나 아니면 디자인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워크에 잘 녹아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단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 내가 어떤 수준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라고 처음에 목적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그러한 목적에 걸맞게 그 수준에 맞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AWS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모델, 도구,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다양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AWS는 이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WS 베드락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도 그럴 게 AI 베드락은 이제 LLM을 실행시키려고 뭐 이렇게 흔히들 모델을 서버에 GPU 서버에 올려가지고 모델을 구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근래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버리스 환경에서 LLM을 구동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AWS도 서버리스 환경에서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고 있고 인터페이스가 모델들마다 굉장히 상이한데 이것들을 어느 정도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모델을 실행했다가 기능에 다른 기능을 위해서 B라는 모델로 바꿔도 통일된 인터페이스 때문에 혼선이 좀 적을 수 있도록 AWS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날리지 베이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레그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고 가드레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데이터나 비윤리적인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데이터를 쉽게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클로드를 서비스하고는 엔트로픽을 포함해서 뭐 코히어, 딥식, 라마, 메타, 미스트랄,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AI까지 다양한 다양한 모델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AWS의 서비스로 서버리스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7월에는 저 하단에 보이는 오픈 AI의 OSS 모델들도 현재 들어와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API로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있는 모델들을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AWS는 아마존에서 만든 노바라는 자체 모델도 스스로 가지고 있고요. 뭐 노바 라이트라는 경량 텍스트 모델도 있고 이미지나 비디오로 컨트롤하거나 최근에 보이스를 입력받고 보이스를 응답하는 모델도 출시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글은 아직 출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곧 예정이라고 저희는 듣고 있고 나중에 출시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모델러들이 출시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예전에는 범용적인 큰 데이터셋을 가진 범용 모델을 출시했다면 요새 최근에는 고급 추론이라든지 코딩에 특화된 에이전트라든지 에이전트로 오거나이징에 특화된 모델이라든지 이런 특화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 최근에 좀 경향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모델 출시들을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에이전트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넘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사의 웹사이트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걸 대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고 이 대고객은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 1000만 정도에 되는 대고객의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POC 환경에서 만들었던 에이전트랑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었던 상황보다 트래픽 대응도 해야 되고 배포도 해야 되고 당연히 롤백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버저닝이 필요하고 기존의 데이터셋을 빨리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에이전트 간에 한 에이전트가 아니고 기능을 확장하다 보니까 두세 개의 에이전트가 같이 돌아가는데 컨텍스트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 그런 메모리 쉐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A라는 에이전트에서 어디 에이전트로 갔는지를 추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살짝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WS는 AWS 스스로가 자체 AWS 혹시나 여러분들 아마존 Q라고 AWS 콘솔에 보면 왼쪽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조그만한 별이 있고 거기서 누르면 그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나와서 뭔가 물어보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기능을 보셨잖아요. 저희가 스스로 내부에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아마존 Q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도 사실 안쪽에 돌이켜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이제 수천만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이때 POC의 상황과 실제 서비스의 상황에 내놓은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다양한 툴들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AWS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입니다.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는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안정적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모듈화해 놓은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사실 아직 프리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사실 오는 다음 시간에 이후 시간에 이 에이전트 코어에 대한 상세한 세션이 이어지니까 그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면 에이전트를 동작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VM 환경에서 아니면 서버리스 환경에서 아니면 EC2 환경에서 어딘가가 돌려야 될 것인데 그것들을 커맨드 하나로 마이크로 VM으로 만든 다음에 서버리스 환경에 동작시켜주는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에이전트 간의 대화를 했던 내용을 다른 에이전트하고 공유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저장했을 때 서머라이즈 하거나 하는 메모리 기능이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은 이미 서비스 중인 아마도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REST로 만들어진 오픈 API 서비스들이 많을 텐데 이런 오픈 API 서비스를 간단한 설정만으로 기존의 API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MCP 서비스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API를 전혀 손대지 않고 새로운 MCP 서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완전 관령으로 샌드박스를 구성해서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 코드 인터프리터가 그 네 번째입니다. 나머지 이외에 에이전트 코어 아이덴티티, 브라우저 툴, 옵서버빌리티 같은 여러 가지 토탈해서 7개 서비스를 저희는 이번에 에이전트 코어라고 발표를 했고 이 뒤에 에이전트 코어에 대한 별도의 세션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새로운 서비스가 발표했습니다. 바로 S3 벡터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걸 벡터화 시켜야 되고 이 벡터화 시킨 거를 또 벡터 DB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렉으로 구성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화된 데이터를 벡터 DB에 넣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아마존 S3 벡터는 S3 벡터 자체가 벡터 데이터를 갖게 되고 이 벡터 데이터는 아마존 베드락의 날리지 베이스에 직접 연동돼서 더 이상 레그를 위해서 비싼 오픈 서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테스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퍼블릭한 서비스를 위해서 대량의 트래픽을 받아야 된다면 S3는 그 스로틀링을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POC하거나 테스팅하고 기존 데이터를 벡터화시켜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나중에 쓰기 전까지 어디다가 저장시키기 위해서라도 되게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S3 벡터도 프리뷰 단계이지만 S3가 다양한 버킷 모델들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S3 벡터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벡터 스토리지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한번 소개드려 봤습니다. S3 벡터는 7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옆에 계신 상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실 스트렌지 SDK입니다. 스트렌지 SDK는 AWS가 만든 오픈소스 기반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인데요. 빠르게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쉬운 환경을 제공하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로직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될지 로직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면 스트레인저 SDK는 이제 모델이 내가 어떻게 동작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모델 중심의 설계가 가능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정식 릴리즈 됐고, 사실 그 전까지 베타로 이미 GitHub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미 다운로드는 한 10만 회, 10만 회, 네, 제가 알기로는 10만 회 이상으로 다운로드 되고 개발자들에게 사용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모델을 제공하는 그 대형 AI 회사들이 있잖아요. 엔트로피, 코히어, 메타, 미스트랄, 스테빌리티 AI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직접 스트레인저 SDK를 코드를 수정해서 자신들의 LLM을 좀 더 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그 파라미터들을 수정하고 직접 코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WS는 아마존 Q 디벨로퍼의 개발 안쪽에 스트레인저 SDK를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마존 Q 개발자들이 스트레인저 SDK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산성의 향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내부에서 주거번이 받거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마존 Q CLI를 쓰면서 이게 기존과 조금 다른 어떤 에이전트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기존에는 내가 시키는 것을 수행했던 어떤 그 기계적인 에이전트라고 생각됐다면 아마존 Q CLI를 활용해 보다 보면 이게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상해 보이는 에이전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델 중심의 에이전트를 설계가 가능한 그런 프레임워크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혼자 사실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AWS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스트레인저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별도의 세션이 있으니까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이제 개발자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개발자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그래서 가트너가 연구를 했는데 개발자들은 자기 시간의 73%를 문서 작업이나 코드 리뷰, 시스템 관리 등 운영이나 관리 요소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를 위한 시간은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지난 그 2024년 11월에 있었던 리인벤트에서 AWS CEO 맥가마는 실제 개발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이 하루에 코드 작성하는, 생산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고 생산적인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의 작성보다 우리의 덜 재미있지만 꼭 해야 될 일, 마치 이런 문서 작업이나 코드 리뷰, 시스템 관리 등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AWS는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AWS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사용해서 개발자들이 조금 더 자기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들이 집중해야 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개발하고, 사실 이번에 개발돼서 발표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개시켜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쉽게 말해서 개발자를 위한 AI 코딩 어시스턴트 도구인데요. 죄송합니다. 코드를 생성하는 것부터 코드 내의 뭐 보안 검사나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코드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치 그 우리가 흔히들 쓰는 이제 그 코드 개발 도구나 자동화 도구 같은 그런 일종의 비슷한 도구인데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뒤쪽에 마지막 시간에 아마존 Q랑 키로에 대해서 또 다른 세션이 있어서 저는 짧게 마치고 싶긴 한데,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대기업이나 특정 환경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내 규정이나 레귤레이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런 류의 AI 솔루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AI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에 보안이 형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의 회사의 보안 규정에 그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 AI 에이전트를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인프라를 같이 서비스 하고 있고 이런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AI 에이전트를 쓰고 싶다. 근데 회사의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뭐 AWS에 계신 직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아마 도와줄 겁니다. 네, 네. 제가 ESC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싶은 AI 관련된 서비스가 사실 조금 더 많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기 정도 마치고요. 오늘은 에이전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AWS가 그것들을 대응해서 어떤 서비스로 그런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시간 이후에도 한 6분, 7분 정도의 세션이 더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너무 숨 아프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발표라서 아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Q&A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S3 벡터랑 기존의 베드랑 레그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아까 설명 때 한 것 같은데. 네, 베드락 레그는 베드락에서 레그를 구현하기 위해 되어 있는 서비스가 날리지 베이스라는 서비스고요. 그 서비스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AI가 벡터 엔진에게 데이터를 호출하고 응답을 받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고, 그 안쪽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오픈서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3 벡터는 이번에 S3의 벡터 스토리지 버킷으로 새로 나온 서비스라서요. 베드락에서 오픈서치로 벡터 DB를 활용하는 것과 S3 벡터를 활용하는 것 두 가지 차이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또 올라왔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베드락의 observability 수준은 어느 정도로 지원할까요? 주로 사용되는 LLM 모니터링 도구인 랭스미스, 랭퓨즈 등 다른 관찰 도구들과 비교해서 어떤 피처를 제공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네요. 네,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의 옵저버빌리티는 사실 랭스미스나 랭퓨즈 아니면 랭체인과 충돌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이전트를 위한 프레임워크이 에이전트 코어와 별도로 동작하고, 에이전트 코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함께 동작시키고 완전히 독립적인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어떤 프레임워크도 에이전트 코어는 수용할 수 있고 동작시킬 수 있는 형태로 서로 뭐 충돌이나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나 아니면 베타 관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에이전트 코어 세션이 더 있는데 그쪽에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마음을 따뜻하게 울려주는 질문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발표여서.